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어셈블리 코드의 성능까지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 논문인데요. 이미 최적화된 코드를 AI가 더 빠르게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LLM을 훈련시켜서요. 업계 표준 컴파일러, 예를 들어 GCC-O3 옵션으로 만든 어셈블리 코드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LLM이 이런 굉장히 낮은 수준의 최적화까지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이걸 탐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어셈블리 코드 최적화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컴파일러들이 수십 년간 발전해왔는데도 한계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가능한 최적화를 찾는 건 뭐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LLM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핵심 방법론이 있겠죠. 네, 핵심은 강화학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강화학습이요. 알파고 같은 거 만들 때 쓴 그거요. 그렇죠. LLM한테 일단 C 코드랑 기준이 되는 어셈블리 코드를 줘요. 이건 GCC-O3 같은 컴파일러가 만든 거죠. 이걸 주고 자, 이거보다 더 나은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치 게임처럼요. 잘하면 보상 주고. 네, 정확히요. PPO라는 알고리즘을 썼다고 하는데 코드가 일단 정확하게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기준 코드보다 빨라지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한 거죠. 흥미롭네요. 그 보상 설계 방식도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비교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했어요. 하나는 CGS라고 해서 컴파일만 성공해도 점수, 테스트 일부만 통과해도 점수, 이렇게 중간 과정에도 좀 점수를 주는 방식이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SO 방식인데 이건 아주 엄격해요. 오직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실제로 속도 향상이 있을 때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느 쪽이 더 좋았나요? 중간 목표도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결과는 의외로 후자, 그러니까 SO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최종 목표, 즉 속도 향상에만 딱 집중하는 게 LLM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뭐랄까 중간 보상이 오히려 최종 목표 달성에는 약간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훈련 데이터도 중요했을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썼을까요? 데이터는 실제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출된 C코드들을 활용했어요. 무려 8,000개가 넘는 예제를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각 코드마다 GCC-O3로 컴파일된 어셈블리랑 정답을 확인할 테스트 케이스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와, 실제 코드 기반으로 제대로 했네요. 그래서 결과는요? 정말 성능 향상이 있었나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모델, 이름이 QN2.5-Coder 7B PPO인데요. 테스트 통과율 96%를 달성하면서 기존 GCC-O3 코드보다 평균 1.47배 빠른 코드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1.47배요? 와, 거의 50% 가까이 빨라진 거네요.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평가에 같이 사용된 20개 이상의 다른 LLM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신 모델이라는 클라우드 3포인트 소넷보다도 모든 지표에서 더 뛰어났다고 해요. 이야, 그럼 강화학습 방식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목표지향적인 강화학습이 LLM의 어셈블리 최적화 능력을 정말 크게 향상시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논문에 보니까 AI가 컴파일러가 놓친 최적화를 찾아낸 사례도 있던데요. 그 펍칸트 명령어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사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줄에 걸쳐서 반복문으로 처리하던 코드가 있었는데 이걸 AI가 단 하나의 특수 하드웨어 명령어, 펍칸트라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줄로요? 네, 훨씬 간결하고 당연히 훨씬 빨라졌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AI가 기존 컴파일러의 어떤 정형화된 규칙 기반 최적화를 넘어서서 하드웨어의 특정 기능까지 활용하는 좀 예상 밖의 최적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발견도 있었다면서요.
그 기준 어셈블리 코드가 꼭 필요했다는 얘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LM이 이렇게 최적화를 잘 하려면 컴파일러가 미리 만들어준 기준 어셈블리 코드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준 코드 없이 그냥 C 코드만 보고 바로 최적화된 어셈블리를 만들려고 하면 잘 못했다고요? 네,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뭘 시사하냐면 현재 LLM이 컴파일러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기존 컴파일러가 일단 만들어낸 결과물을 받아서 그걸 개선하는 역할에 더 강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컴파일러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AI가 기존의 어떤 방법들을 넘어서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정말 극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특히 게임이라든지 고성능 컴퓨팅처럼 성능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가 크겠네요. 그렇죠. 물론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진도 지적했듯이 테스트 케이스 기반 검증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완벽한 정확성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고요. 아, 그렇죠. 숨겨진 버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정 하드웨어 환경에 맞춰진 최적화가 다른 환경에서는 또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가 강화학습을 통해 어셈블리 코드라는 아주 깊은 수준까지 파고들어서 놀라운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미 강력한 컴파일러 결과물을 더 개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AI가 이렇게 명시적인 규칙 없이 오직 최종 결과와 보상만으로 복잡한 코드 최적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면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과학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시스템 스케줄링 문제 아니면 하드웨어 설계 같이 최적의 해를 찾아야 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 영역에서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코드뿐만 아니라 규칙 기반의 다른 복잡한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